자, 이것도 계속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한 개씩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저번에 이 얘기 했었죠. 중국 예능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가 언제 중국 예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에서 흑백 요리사랑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요리 예능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랑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식재료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의 김치가 나왔는데 이걸 또 중국 걸로 또 우기네. 그쵸? 놀랍지도 않죠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은 건 괜찮아. 하지만 적응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거에 대한 반기를 들어야 돼요. 적응하면 어느 순간 진짜 중국 거 된다니까. 자, 국내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유사성을 넘어 김치까지 베낀 중국 요리 경연 예능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OTT 플랫폼 텐센트 비디오는 지난 7월 17일 새 예능 프로그램 뭐야 이거 이반펑션? 아무튼 이거는 그 한국의 흑백 요리사를 그대로 베낀 거고, 그러니까 무대 세트, 뭐 디자인, 촬영 구도, 연출 방식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 나온 김치 누가 봐도 한국 김치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걸 또 그냥 파오차이라고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오차이. 자, 여러분 이걸 또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파오차이라고 하면요, 그냥 파오차이라고 하면 중국의 사천성 지방의 채소 절임 음식으로 그런 김치랑은 완전 다른 음식이에요. 사천성의 그런 그냥 야채 절임 그런 먹거리가 있는데 그걸 그냥 파오차이라고 하거든. 중국은요, 옛날에 한국의 김치에 대해서 어떻게 불렀냐, 옛날에도 중국은 이걸 파오차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 파오차이 앞에 무조건 두 글자가 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두 글자냐, 한국 파오차이. 그냥 파오차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무조건 김치를 얘기할 때는 한국 파오차이. 옛날엔 내가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증인이야. 그냥 친구들이 야, 한국 사람들 김치 그렇게 많이 먹어? 이런 거를 그냥 진짜 한국인 한국 파오차이 吃得多吗? 한국 파오차이. 김치 맛있어? 한국 파오차이 好吃吗? 한국人为什么那么喜欢吃한국 파오차이?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 무조건 김치 앞에는 한국 김치, 한국 파오차이, 이게 그냥 같은 단어로 이렇게 분리됐었어. 그냥 파오차이라고 하면 사천 지방의 야채 절인 그런 먹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요 몇 년 동안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중국의 전통 요리, 전통 절임이라면서 한국 김치를 많이 SNS에 올렸죠. 지들 거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아무튼 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한국한테 피해를 주는 짓거리들이죠. 그죠? 중국인 여행 가방 뒤졌더니 역대 최대 규모. 뭐가 최대 규모로 나왔느냐? 케타민 24kg. 이거는 마약이고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거를 김포공항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김포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일단 여행 가방을 열었는데 검은 종이로 감싼 뭉치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종이를 뜯어내자 안에서 은박 포장지들이 드러나고 안에는 하얀 알갱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입니다. 관세청 김포공항 세관은 여행용 가방에 마약을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들려오려 한 케타민은 무려 24kg으로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려고 먹지와 은박, 이중 포장까지 했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내용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를 공항을 통해 가지고 이거 은박지로 싸면 안 보이나? 조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세관에 적발되자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인천공항 단속이 강화되면서 김포 등 다른 공항을 통한 우회 반입 시도도 늘고 있다며 공항 간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에 다른 나라 공항들은 어떻게 패스했지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공항으로 들어갈 때도 그걸 검사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적발을 못하지? 어이가 없네. 이런 중국인들이 범죄가 한국에서 계속 느니까 이게 중국을 방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발견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봐봐, 24kg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사에 뜬 사진인데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면서 그냥 먹먹해지면서 그냥 한국이 걱정될 뿐이에요. 그 다음 기사 기가 막힙니다. 자, 2차 전지 핵심 기술 또 중국으로 넘어갈 뻔했다. 기술 유출 적발. 굴지의 2차 전지 제조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가 회사 기밀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2023년 10월부터였다. 해외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체 대표를 소개해 주겠다며 에이전트 C씨가 그에게 접근했다. 이직을 결심한 A씨는 아예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사진 파일로는 3,000여 장에 달하는 분량으로 만일 중국 등 경쟁사에 유출됐다면 최대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이다. 특허청 기술 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이 포함된 2차 전지 자료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빼돌린 국내 2차 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와 직원 B씨 등 총 3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가 적용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팀장에서 면직되자 퇴사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이듬해 2월 퇴사 직전까지 자택 등에서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업무용 노트북을 몰래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의 가상 PC에 접속해 기밀 자료를 촬영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피해 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와 공모를 통해 추가로 진행되기로 했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수조 원에서 십수조 원 단위의 계약을 진행 중인 2차 전지 주요 품목의 세일 설계 정보와 제품 기술 개발, 제조 원가 로드맵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응급제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한국의 2차 전지 기술을 그냥 싸그리 넘기려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면 진짜 중국 사람들은 마약을 들고 올라 그래, 한국 사람들은 또 매수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으려 그래, 외부에서도 침투하고 내부에서도 팔라 하고. 진짜 여러분들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A씨가 빼돌린 기술 자료는 중국 기업에 팔려고 했던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올린 이 영상 뭐 다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7월 29일자로 올린 거, 미국에 이어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은 도대체 언제 할 건가요?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약 거의 뭐 5,000개가 달려있죠, 그죠? 대략 내용은 진짜 이런 다양한 경로나 다양한 인간들로 인하여 한국의 여러 이런 기밀부터 시작해서 여러 산업들이 중국에 팔려 나가고 있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미 많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해야 된다. 여기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한국의 이런 전략 자산들을 계속 한국 걸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보호 못하면 이거 다 털리는 거지 뭐. 한국은 나중에 빌턴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댓글들이 난리가 납니다. 댓글들이 난리가 나는데 물론 대부분이 정상적인 댓글이에요. 대부분이 정상적인 댓글인데 참 어떤 댓글들은 여전히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중국이랑 좋아. 정말 도덕성을 지키며 상도덕을 지키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 좋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물건도 많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 논리가 이런 거야. 중국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수입도 많이 해야 되고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은 그걸로 또 다시 재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그냥 눈 감아줘 이런 거? 그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중국 거를 수입해가지고 한국이 재가공해가지고 한국은 그런 제조품들을 다시 이제 세계로 이제 수출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중국이 이미 다 뺏어 갔다고요. 이제 한국에서 제조 안 해. 한국에서 제조해봤자 단가만 비싸고 안 팔려. 중국에서 치킨 게임으로 한국 산업 다 가져갔다고요. 그러면서 또 나한테 극우 프레임 씌운다. 여러분들 나는 항상 얘기해. 나는 뭐 어떤 정권의 뭐 편을 들어준 적도 없고 어떤 정권이든 잘못하고 있으면 나는 쓴소리 언제든지 했어. 10년 전부터 그랬어. 정권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지금 나보고 이런 얘기 했다고 극우래. 야, 이제 중국 비판하면 극우야? 그런 댓글들을 단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도대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나보고 돈 맛을 봤대. 조회수 잘 나오니까 이제 반중 노선 타는 거냐. 나보고 극우로 가는 거냐.
여러분들 진짜 객관적으로 보자. 여러분들 지금 조회수를 많이 벌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 아이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붙이고 있어. 여러분들 굳이 우랑 좌로 나누자면 지금 좌쪽에 있는 유튜버나 채널들이 조회수가 훨씬 잘 나와요. 몇 배도 아니고 몇십 배가 잘 나와요. 한번 봐봐.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대한민국에 피해가 간다고 싶으면 전 다뤄요. 그게 어떤 정권에 있든 간에.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그쪽들 채널 보면 슈퍼챗만 하루에 몇 천만 원이 터져. 아이씨. 내 방송을 봐라. 슈퍼챗 뭐 어디 뭐 올라와봤자 그냥 뭐 1,000원, 2,000원, 만원. 조회수도 그쪽이 훨씬 잘 나와. 내가 말한 내용 중에 또 그 내용도 있잖아요. 중국인들의 한국이 농지를 그렇게 사들이고 있다. 미국도 하도 많이 사들여가지고 지금 미국은 그 중요한 지역에 중국인들이 산 땅은 지금 회수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 한국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의 땅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본다. 이거 틀린 말이야?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더라. 부동산 관련돼가지고 지금 한국인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많이 못하고 있다. 근데 외국인들은 대출을 무제한으로 땡겨가지고 한국에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다. 이거 역차별 아니냐? 댓글을 이렇게 달아. 야, 한국인이 왜 대출이 안 되냐고. 대출 잘 되고 있다고. 6억이나 대출을 해준대. 너 왜 한국인들 대출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냐. 타워 팰리스 85억짜리 풀 대출로 샀다는 그 기사 봤죠? 그 얘기도 했잖아. 6억 받아가지고 내 돈 보태가지고 6억 받아가지고 그 기사 봤어요. 요즘 한국의 한 가구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2억 5천 정도래. 그럼 당신이 2억 5천 가지고 있고 6억까지 풀로 대출 받아. 그럼 8억 5천짜리 살 수 있지. 걔네들은 풀로 대출 받아가지고 100억 200억도 산다니까.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느 부분이 역차별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그렇다고 그럼 다시 한국인들 대출 한 대로 푸냐? 그거 말고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살 때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거지. 걔네들이 해외에서 풀로 대출을 받아왔을 때 한국인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한국의 땅이나 부동산을 사게끔 하지 말고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취득세를 더 걷는다든지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태클을 걸어. 한국인은 부동산 한국인도 대출 다 받아. 그래, 대출 받는다. 알아요. 6억이 한도잖아. 6억. 진짜 답답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잖아요. 16억을 내야 돼. 60%가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도 적어가지고 8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 답답합니다. 오늘 기사만 봐도 지금 좀 간단하게 기사 3개 얘기했는데 지금 다 중국이 한국한테 주고 있는 피해들이죠. 그리고 한국의 재산권들을 뺏어가고 있죠. 기술도 훔쳐가고 마약 투입하고 저작권 훔쳐가고 이게 중국이 한국한테 주고 있는 피해가 아니면 이게 뭐죠?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대. 서울 아파트 신나게 쇼핑한 중국인들 이번에는 35조 쓸어 담았다. 35조 어디? 주식시장. 자, 근데 이거는요, 봐봐.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와서 35조가 흘러 들어왔대잖아.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코스피나 한국의 주식 이 가격에 영향을 끼쳤겠죠. 그죠? 한국의 전체적인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좋은 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그냥 거시경제 법을 이런 거 다 떠나고 내가 주식을 일단 중국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그 밑에다가 사놨어.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내가 사놨어. 이때 중국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주가 띄워주면 이거 약간 땡큐지. 그런데 주식을 안 사놓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국인들 자금이 딱 들어와가지고 주식이 다 뛰어 올려놨는데 와, 이거 주식 더 오르겠는데? 아무것도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이거 중국인들도 사는데 우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35조를 투자한 중국인들보다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비싸게 샀을 때 중국인들이 그걸 확 빼버리면 그 위에 산 사람들은 피해를 받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건 입장 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한 기사는 제가 좀 이런 일이 있다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혹시 중국에 아니면 미장을 하시는 분들 이게 영향이 끼칠진 안 끼칠진 모르겠지만 미국 애플 주식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중국서 애플 직영 매장 첫 폐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5위로 밀려났다고 기사가 났어요. 심지어 이 애플 매장은 어디였냐면 중국의 다련시에 있는 다련시의 쇼핑몰에 있는 애플 매장이고 2015년에 오픈한 겁니다. 상위권은 다 중국산이죠. 중국산 폰이 중국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죠. 자, 일단 중국의 1위는 화웨이예요. 1위는 화웨이고 2위는 비보, 그 다음에 3위는 오포, 4위가 샤오미, 5위가 애플, 이 순서입니다. 비보가 2위라고? 이건 정말 비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화제되고 있는 게 이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다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 자, 이게 어떤 걸 그룹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뭐 약간 직업 체험하는 그런 건가 봐. 뭐 프로그램이 이름이 워크돌인데 여기에 이런 장면이 찍혔어요. 뭐 어디 이렇게 경찰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순찰 돌고 하는 이런 영상인데 뭐 걸그룹이 또 경찰복을 입고 같이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한 매장이 이렇게 찍혔거든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非法护照开卡.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불법 여권 카드 개통. 대놓고 이거를 뜻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불법을 따로 하고 후자오 카이카 이거를 붙이면 불법적으로 여권을 이용하여 카드를 개통해드립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이 위에 네 글자를 붙여가지고 읽으면 불법 여권으로도 카드 개통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한 개의 뜻이야. 이거를 대놓고 한국에서 이렇게 근데 그게 심카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은행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다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을 이렇게 대놓고 영업을 한다고? 야, 한국입니다. 한국 여기 가리봉동인가 그래. 카이카라는 단어가 제 뜻은 카이카라는 이 단어가 유심카드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혹은 은행카드 다 이 단어를 써. 다 돼. 카이카. 그리고 심지어 진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이 경찰들이 또 길거리에서 그 시장을 순찰을 돌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뭐 점포의 주인인가 봐. 막 경찰한테 욕을 해. 막 인사를 하는데 나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니들이 중국인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불법 체류자, 니들이 중국인들을 다 잡아놓으니까 장사가 안 된대 자기가. 그래서 경찰이 한 얘기가 최근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다 보니 이 사장님은 주로 이용하는 중국인 고객층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장, 네가 그럼 네 장사 잘 되라고 불법 체류자들 다 냅둬야 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중국인 고객 좋으면 중국 가서 장사하든가. 저는 항상 말해요. 그게 중국인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합법적으로 한국 와서 뭐 영주권을 따든 이민을 왔든 그거는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해. 그런데 외국까지 와가지고 살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든가 범죄를 저지르든 혹은 불법으로 아예 입국을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 이건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인을 차별한다, 외국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범죄율, 한국의 법을 외국인이 한국 와서 살면 그것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거든. 여기에 불만이 있어? 그러면 한국 떠나야지. 솔직히 중국인들이 좋아.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많이 사고 땅도 많이 사고, 근데 진짜 그냥 중국인이 그냥 해외에서 투자한다. 그거는 진짜 제가 말하잖아요. 제재를 걸든 세금을 더 때리든 해야 된다. 근데 한국에 와서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 한국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면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 부동산 사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부동산 샀을 때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법적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고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출률 적용되고 나중에 그 밑에 자식한테 물려줄 때도 똑같이 재산세라든지 이렇게 양도세 이런 거 다 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 상속세도 내야 되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미 한국에 와서 영주권을 땄든 귀화를 했든, 그리고 이미 한국이 부동산을 산 사람들한테는 뭐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뭐 잘못이야. 나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적 구멍을 뭐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잘못이에요. 그냥 한국에 정해진 법대로 한국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그 사람들은 솔직히 잘못이 없어. 그냥 한국인 입장에서 좀 짜증날 뿐이지 솔직히 따져보면 그 사람들 잘못 없거든. 잘못은 뭐냐? 아무 체계가 없는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에 대한 그런 법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어.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 그냥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옛날에는 솔직히 8, 90년대 그때 때는 외국인이 한국 와서 부동산을 사고 뭐 어디 투자를 하고 뭘 사고 하면 아이고,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서 부동산 사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국 와서 돈 써주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도. 근데 지금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부동산을 취급하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다는 거는 한국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고 국가 평판이라든지 나라 브랜드 자체가 엄청 올라왔다는 뜻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민을 좋아하는, 그리고 가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중에 한국도 지금 거의 막 낄끼빠빠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봐봐요. 많은 외국인들이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다들 이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든 이민을 오든 뭘 하든 정책이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다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어가지고 상호주의 전혀 안 되고 있잖아. 한국은 중국 가서 땅, 집 절대 소유 못하죠. 장기간 렌트하는 거죠. 그 비싼 돈을 주고. 근데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땅 사고 집 사면 영구 소유야. 그것도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 뭐 문제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막 태클 걸고 딴지를 거는 댓글들은 뭐야 도대체. 난 아무리 생각해도 가끔씩 그래도 나도 댓글들을 보면서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문제가 없어. 아무튼 오늘 이런저런 답답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여서 오늘 원래 방송 키는 날이 아니에요. 킬 수밖에 없더라. 야, 진짜.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외국 가서 살면, 전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항상 내 마음속에 한켠은 나는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중국도 자기들 국민들부터 먼저 챙겨.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랑 뭐 중국 사람이랑 싸웠어,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 사람 편 들어주지 한국 사람 편 안 들어줘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 잘못한 게 없더라도. 한국도 한국이면 한국 사람들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충격받은 게, 이게 또 외국인이 한국 경찰들을 되게 우습게 봐요. 막 달려들고 막 욕하고 막 침 뱉고 이런 상황이 많대. 야, 중국 돌아가서 너 공안한테 그럴 자신 있어? 미국 가서 미국 경찰한테 그럴 자신 있어? 한국 경찰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진짜 아까 워크돌인가 그거 보면서 경찰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 여러분들, 좌우를 떠나가지고 한국 경찰이 외국인한테 그런 취급 받아도 돼요? 아무튼 오늘 답답합니다 오늘.